공부하는 복학생 오빠. 1학년 2학기 둘째 날, 혁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혁빈이는 가방을 열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에게 알림장과 급수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알림장을 읽고 책장에 있던 네모 가득한 공책과 함께 혁빈이를 부릅니다. 혁빈아, 일주일 뒤에 받아쓰기 시험이니 오늘부터 연습하자. 혁빈이 엄마는 혁빈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통해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혁빈이는 엄마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8살 인생의 직감을 믿고 네모 가득한 공책에 하루 2번씩 급수표 쓰기를 연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시험날, 엄숙한 분위기 교실. 혁빈이는 엄마와 연습한 대로 한 글자씩 글을 씁니다. 채점 결과 100점! 혁빈이는 일주일간 꾸준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혁빈이는 지난 일주일의 연습으로 100점을 맞았을까요? 혁빈이의 읽고 쓰는 연습은 생후 5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생후 5개월 어느 주말, 혁빈이는 우연히 책을 봅니다. 혁빈이가 처음 본 책은 아빠의 승진을 위한 워크숍 자료입니다. 혁빈이는 책을 입에 넣고 손으로 두드리고 종이를 움켜쥡니다. 그렇게 책은 엉망이 되었고 아빠 등장! 아빠는 책의 상태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혁빈이 근처에 중요한 책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혁빈이가 책에 관심이 생겼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혁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바로 엄마와 마트에 가서 유아용 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혁빈이 엄마는 혁빈이와 함께 손으로 그림들을 짚어가며 책들을 반복해 읽습니다. 혁빈이도 책 속의 곡선들과 색감이 재밌습니다. 7에서 8개월, 혁빈이는 항상 그림을 손으로 짚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행동이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혁빈이는 엄마가 가리키는 책의 내용을 눈으로 추적합니다. 눈으로 추적하는 능력은 점점 발달하고 8에서 9개월쯤엔 친숙한 단어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엄마가 읽거나 설명하는 그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와의 소통이 증가하고 12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가 혁빈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혁빈이는 등의 소리를 내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 속의 동물들을 흉내냅니다. 이런 반응과 흉내들로 인해 책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15개월 혁빈이는 엄마와 함께 책을 보다가 새롭게 들은 내용이 궁금할 때 뭐야? 이거? 와 같이 언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엄마와 혁빈이의 책 읽기를 통한 대화는 읽기 발달의 초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가 있지? 라고 엄마가 말하면 혁빈이는 소를 보며 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른 그림도 이야기해볼까? 라고 말하면 혁빈이는 다른 그림을 보며 돼지, 말, 토끼. 라고 하나하나 그림을 읽어갑니다. 나아가 종이만 보면 구기고 찢고 두드렸던 혁빈이는 이로 인해 손에 뭔가를 쥘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며 책 읽기 신용을 합니다. 사실 혁빈이는 엄마 아빠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한 행동입니다. 손에 힘이 생기는 동시에 종이나 색연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긁적거립니다. 혁빈이는 낙서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혁빈이의 긁적거림엔 아직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가로 세로선이 나타납니다. 18개월쯤 혁빈이는 점이나 짧은 선을 이용해 우연히 글자라고 표현하기엔 애매한 글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우연한 글자들은 서서히 글자의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혁빈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몸에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혁빈이 엄마는 항상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하고 친구들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웃습니다.
24개월이 된 혁빈이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글자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배우고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깁니다. 36개월, 4살이 된 혁빈이는 본격적으로 글자에 관심을 보입니다. 글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어지고 혁빈이는 가장 좋아하는 페파피그 책을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책의 위아래와 책 보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책의 표지를 통해 책들을 구분합니다.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은 혁빈이의 새로운 읽기 기초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혁빈이는 이제 읽기의 진행 방향을 알고 페이지의 순서와 이야기 처음과 끝을 압니다. 그리고 몇 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시기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혁빈이에게 그리기와 쓰기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펜으로 그리기와 쓰기를 좋아하는 혁빈이는 처음엔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혁빈이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손 움직임을 조절해 선과 원을 섞어서 그려야 하는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혁빈이는 손 움직임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글자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자가 말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생후 48개월, 5살이 된 혁빈이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는 책 읽어주는 것이 힘들지만 혁빈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혁빈이와 함께 책으로 소통합니다. 이런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혁빈이는 책 속에 있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제 생활로 이어지고 혁빈이는 도로에 있는 단어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노란 글자의 M 모양은 맥도날드, 십자가가 섞여 있는 두 글자는 약국, 표지판에 쓰여 있는 빨간색 두 글자는 정지.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빈이는 단어 모양, 글자 수, 색깔 등의 본인만의 기억법을 통해 단어를 통으로 기억하고 읽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혁빈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글자는 본인 이름, 임혁빈입니다. 단어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혁빈이는 모든 글을 본인만의 단어 연결로 재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혁빈이에게 좋아하는 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혁빈이는 토끼하루랑 이슬이 심부름이랑 순이 동생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엔 단어를 알아보긴 하지만 아직까진 문자와 소리가 대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렇게 혁빈이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며 본인의 말에서 비슷한 글자를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글자를 주의하는 혁빈이에겐 새로운 놀이가 생겼습니다. 혁빈이는 엄마가 읽어준 책에서 사자라는 단어를 듣고 엄마, 자동차의 자가 사자에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자로 끝나는 말은 라고 물어보면 혁빈이는 개나리, 보따리, 뎁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혁빈이는 소리로 음절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음절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능력은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합니다. 단어 안에서 한 글자만 분리하고 결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혁빈이는 6세 정도가 되었을 때 단어에서 낱글자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혁빈이는 가방과 나방을 듣고 시작하는 소리가 다르군.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혁빈이는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어 안에서 낱글자를 구별하기 시작한 혁빈이는 글자의 구성을 알고 글자 쓰기를 시도합니다. 우리 혁빈이가 시도한 글자 쓰기는 보이는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혁빈이의 글에는 5가지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음절의 첫 부분에만 주의하고 나머지 획은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둘째, 획순도 바르지 않고 가끔은 앞뒤를 바꿨습니다. 셋째, 글자의 구조를 잘 지키긴 하나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넷째, 띄어쓰기, 철자법, 구두법 따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만든 철자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혁빈이는 낱글자에 대한 체계가 아직 부족하지만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에서
직설적이고 아름다운 글자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혁빈이는 다음 달 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혁빈이의 읽기 쓰기 과정이 학년기, 즉 학교 적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절과 음소를 분리하고 결합하는 능력은 초등학교 1, 2학년 읽기를 위한 학습의 성공을 예측합니다. 나아가 쓰기에서도 글자를 만들고 철자를 배우는 능력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책 읽기를 통해 발달한 어휘력과 문법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습을 위한 읽기에 성공을 예측합니다. 나아가 쓰기에서도 글 만들기와 구조를 집행하는 능력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혁빈이의 말하기 기술과 읽기 쓰기 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고, 진정한 읽기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학교 입학. 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혁빈이의 읽고 쓰기 발달을 극대화해줍니다. 혁빈이는 소리와 철자의 대응 규칙을 익히고 단어의 의미적인 측면보단 단어를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는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혁빈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여 등의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익히고 분리하고 합성하는 연습합니다. 혁빈이는 글이 눈앞에 있으면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며 모든 인지 능력을 문자 해독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글을 분석하거나 고차원적으로 읽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빈이의 쓰기는 보이는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혁빈이는 아직 글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내어 말하면서 쓰곤 합니다. 혁빈이의 문장에는 띄어쓰기가 나타나긴 하나 익숙하지 않으며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다가 모르는 글자는 엄마, 외국 어떻게 써? 엄마, 외국 써줘. 엄마가 잘 쓰잖아. 라며 엄마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빈이는 본인이 쓴 글자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띄어쓰기, 붙여쓰기, 획순 등의 규칙들을 익힙니다. 이러한 규칙 습득으로 인해 철자 쓰기가 가능해지고 혁빈이의 철자 쓰기와 함께 읽기도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혁빈이에겐 본인만의 읽기 기술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자요를 첫 단어만 읽고 나머지 단어를 무시하며 아기가 가요. 라고 읽는다거나 아기가 짜요. 라고 읽습니다. 혁빈이의 이러한 오류 패턴은 어른들에 의해 수정되어지고 이러한 수정으로 읽기가 능숙해지면서 오류 패턴은 사라집니다. 읽기가 능숙해진 혁빈이의 글자 쓰기 또한 개별 철자보다 단어 수준으로 기억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쓰는 혁빈이의 철자 수준의 쓰기는 이응, 니응, 미음, 아와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쓰다가 읽기 발달과 함께 철자 쓰기가 익숙해지는 순간 혁빈이의 머릿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저장됩니다. 혁빈이의 엄마라는 단어 기억은 유사하게 생긴 맘마, 안마, 엄지 등의 단어들을 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 생후 5개월부터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말소리에서 글자를 분리하고 합성하는 능력은 학교에 입학해 읽기 쓰기 학습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빈이는 단어 하나하나 장기 기억에 저장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된 단어들로 인해 소리내어 읽기가 안정화됩니다. 소리내어 읽기 안정화는 읽고 쓰기의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읽고 쓰기에 줄어든 부담은 읽고 쓰기에 또 다른 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학년이 된 혁빈이는 읽기의 또 다른 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학습을 위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읽기가 익숙해지고 읽기에서의 오류가 줄어들며 본인만의 읽기 패턴으로 훑어있는 속도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나아가 메시지 이해를 중심으로 글을 읽습니다. 이 시기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글의 구성은 혁빈이가 글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혁빈이는 맥락 안에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싱긋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싱긋이라는 게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군. 하고 맥락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혁빈이는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이해하는 기술을 3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먼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감시합니다. 두 번째로 읽다가 말이 되지 않으면 알아차리고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현재 상황을 정당화합니다. 혁빈이의 이런 읽기 능력 발달과 함께 쓰기 능력도 발달합니다. 혁빈이의 글에는 시간과 공간의 전환이 생기고 등장인물이 언급됩니다. 나아가 혁빈이만의 문법 구조가 생기고 이런 문법 구조는 본인이 쓴 글을 수정하면서 발달합니다. 혁빈이는 본인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글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연결이 아직 매끄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긴 글쓰기는 문장과 문장 연결의 매끄러움을 요구하고 이런 매끄러움은 인지적인 발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혁빈이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전체를 구성하는 인지적인 방법을 익히고 혁빈이가 익힌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은 글의 조직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글의 조직화는 문장과 문장 연결을 매끄럽게 도와줍니다. 쓰기의 인지적인 발달이 선행돼야 하는 것처럼 읽기에서도 이해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휘력과 탈맥락적 구어 능력입니다. 혁빈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엄마와 책 읽기를 통해 어휘력과 탈맥락적 구어 능력을 선행했습니다. 혁빈이가 엄마와의 독서를 통해 발달한 어휘력은 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엄마와 책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발달한 탈맥락적 구어 능력은 혁빈이가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혁빈이의 친구는 읽기가 재미없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자 누맨과 드키스는 본인들의 저서에서 3학년, 4학년 시기에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읽기에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하였고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 범죄자 대부분이 학창시절 읽기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학습을 위한 읽기는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능력이며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위해 꼭 습득해야 할 필요 조건입니다. 읽기 이해를 통해 글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숙달된 혁빈이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읽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혁빈이의 읽기는 역사, 과학, 철학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지식 습득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혁빈이는 읽기를 통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익히고 과학적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을 배웁니다. 이렇게 세상 지식을 구축하는 사이 자연스럽게 관련 어휘들과 글의 조직을 몸에 익힙니다. 나아가 혁빈이의 글쓰기 또한 조직을 갖춰 나갑니다. 혁빈이의 중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쓰기 과제를 숙제로 냅니다. 혁빈이는 독후감, 기행문, 주제 논하기, 연구보고서 쓰기 등의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글쓰기 형태에 맞춰 전략적으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숙제로 받은 혁빈이는 조사할 문화재를 선정하고 자료를 구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한 자료들을 이용해 서론, 본론, 결론 단계를 거쳐 쓰기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혁빈이가 쓰는 글은 조직화되어 가며 문장의 길이 또한 길어집니다. 이제는 쓰기를 위해 구사하는 문법 능력이 말할 때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고등학생이 된 혁빈이는 문학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합니다. 이 시기의 읽기는 중학교 시절에 익혀둔 배경 지식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혁빈이는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일제감정기의 우리나라 모습을 떠올리고 자동차의 원리를 생각하며 주인공의 인력거 끄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주인공의 감정을 본인의 가치관을 통해 주인공 아저씨는 돈을 벌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빈이의 배경 지식은 읽기에 적극 활용되고 쓰기에 있어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혁빈이에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쓰기는 인기 투표 수준으로 생각하고 서술하지만 고등학생 혁빈이에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쓰기는 미묘한 정책 관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입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은
글쓰기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빈이는 읽기보다 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읽기와 달리 쓰기는 읽는 사람이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구조와 단어 수준을 고려하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혁빈이의 쓰기는 전달력과 음직력을 위해 아직까진 성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혁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혁빈이의 전공은 공연예술학입니다. 이제 혁빈이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읽기를 합니다. 연기의 감정은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발성과 공명은 어떻게 해야 청중이 집중하는지, 대본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읽기를 통해 배우고 실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혁빈이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생각하며 어디까지 읽고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혁빈이의 이런 읽기 스타일은 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연출에 관심이 많은 혁빈이는 평소 많은 대본 리딩을 통해 혁빈이가 추구하는 대본 스타일이 생겼고, 이를 통해 혁빈이만의 스타일로 대본을 작성합니다. 혁빈이의 대본 작성의 근본적인 힘은 학창시절 읽기를 통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혁빈이는 고등학교 시절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한 감정들은 실감나게 대본으로 표현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읽기와 쓰기의 집행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다른 엽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발달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집행 능력은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혁빈이는 전두엽 발달과 함께 전 일생에 걸쳐 읽기와 쓰기가 발달합니다.